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 입 조심 좀 해야 돼. 김경률 씨 입 좀 조심하세요. 왜 잠깐 분탕질을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있어서 당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총선 시기인 만큼 대안을 내놓고 끌고 가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봐 기다리다가 지지율이 빠지고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분이 저 신문도 안 보시나? 지금 오늘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포인트로 3포인트 또 올라갔어요. 어제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29포인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자, 민주당은 4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조사한 것하고 오늘 조사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김경률 이 사람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하고 사이를 쪼개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좌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전혀 보수와는 거리가 먼 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선거 초반에는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그것들이 자꾸 묻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조국, 이재명 이렇게 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불리하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저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을 했지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판을 깨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김재구 생각은. 아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입 좀 조심하세요. 김경률 씨. 이 양반 정치를 해봤어야지. 이 양반이.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비대위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보호해주는 인력들, 백업해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돼. 지금 잘 되고 있어. 왜 잠깐만 찬물을 끼얹어. 김경률 씨. 거기다가 또 뭐라고 김경률 씨가 얘기를 하냐면 최근 한 위원장에 대해서 나 김경률이가 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과거에는 비공개 회의 때도 웃으면서 농담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볼 수가 없다. 당연히 농담할 시간 없다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거야. 모든 책임자기 때문에 뭘 이렇게 아부야 뭐야. 아부도 아니고 대통령실 갈라치기 하고 이게 뭔 얘기냐고. 참 정신 나간 양반. 이 양반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요즘에 웃으면서 말씀하신 모습을 못 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참 이분 느자가 없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석준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전투표를 동료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사전투표 이거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계양구, 양산 등 9군데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전투표 4년 전에 우리가 쏘갔다. 그래서 이제 뭐 찐 우파라고 하는 분이 그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투표하러 들어가는 숫자 그리고 투표 용지 숫자 이건 나중에 비교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번에는 아주 선관위나 또는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주 그냥 빡세게 감시할 거니까 그런 불법은 저지르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홍석준 부실장이 사전투표 동료까지는 우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김경률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내부 목소리가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보고 바로 연상되는 건 부정선거론인데 한 위원장이 거기에 화가 엄청 많이 났다. 난 그렇게 얘기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위원장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4년 전에 사전투표 해가지고 부정선거까지 얘기가 나와서 막 우리나라가 막 시끄러웠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어느 분은 사전투표 동의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그거 사전투표 가세요 동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홍석준 부실장이. 근데 이걸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김경률이가 이렇게 막 패대기 칩니다. 나는 이분 이해가 안 가. 거기다가 더 웃기는 게 의사들과 대화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 의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면서 의사들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양적이고
파격적인 방법,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언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우리 내부의 파국일 수도 있고 당내 파국일 수도 있고 파열음일 수도 있다. 이대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또 대통령실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의사협의 제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독선이잖아요. 제가 오늘 김경률이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임현택 그 의사협 회장, 이 사람이 SNS 글 쓴 거를 내가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의사협회 의협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오늘 정부가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 논평할 가치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임현택이 얘기하느냐,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상황이 너무 불안하시고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힘든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 상황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만든 위기가 아니고 정부가 만든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은 명백하다. 자, 정부와 여당으로 모든 잘못을 던져버립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임현택이가 얘기를 하느냐면 2,000명 정원 정책을 발표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이번 총선 낙선 운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 달 10일 날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겁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 파토내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률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얹어 놓습니까? 의사협 회장이 짓거리는 말에 그냥 동조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임현택이 하는 얘기가 의사에 대한 나쁜 프레임을 세우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정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우리는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신뢰관계가 엄청나다. 이렇게 겁박을 해요. 그리고 의사들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환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알리겠다는 그런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일외 가치도 없다. 나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낙선운동 우리가 의사들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희유해가지고 표를 국민의힘 주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도 방송해드렸지만 20석 30석은 자기들이 좌지우지한다잖아. 아니 이런 꼴통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경률 이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협하고 정부하고 2,000명 고집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만나서 잘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만날 가치도 없대잖아. 나는 김경률 이분 입조심하지 않으면 보수들이 화납니다. 김경률 씨 그 입 좀 담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 웃음이 없어졌다. 지금 웃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계속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저는 국민의힘이 160석 이상 온다. 나는 장담합니다. 아주.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재명 법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받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검찰, 노림수가 자기 재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느작없는 범죄자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이는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판받는 것을 두고 검찰 탓을 하면서 시간이 아깝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법원 나오기 위해서 유세를 못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애처롭게 국민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이 사람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기자가 물어봐요. 선거 하루 전까지 지금 재판기일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13일의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 재판받는 게 아깝다. 아니 죄를 지지 말지. 죄를 왜 졌어? 죄를 졌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노림수라는 거예요. 이재명 이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나.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는 이재명입니다. 재판을 받는 아까운 시간만큼 이 이상만큼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4월 10일 정권 폭주 티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개소리는 뭐가 약이죠? 똥이 약입니다. 지금 피의자가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납득을 합니까? 국민들 다 등 돌릴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 한 거예요. 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전부 다 피의자 입장이고, 조국이는 올 9월달이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그대로 선고할 겁니다. 그럼 바로 이제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개소리를 한다는 거지, 자꾸. 자, 이재명이도 앞으로 또 2번 출석 더 해야 돼요. 4월 9일 날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재명이가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1인이 3표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국민을 노예 취급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3사람을 끌고 와라. 민주당 찍게끔. 자, 이렇게 동의를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민주당 보십시오. 막 여기저기 터집니다. 뭐 오피스텔을 86개를 가족들이 관리했고, 관악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본인이 또 8채 오피스텔을 1,00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월세로 젊은 친구들한테 그걸 내주고 돈을 그냥 콸길 긁었대요. 버젓이 후보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아니, 또 있어. 어마어마해. 하여튼 지금 뭐 민주당 지금 쑥대밭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김경률 이런 사람이 그냥 나불나불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6시 30분에 종합 시사 시간에 조목조목 오늘 있었던 일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 고마워요.